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경 테스트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학장박사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매경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4주,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정복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간단한 방법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경 테스트 교재는 이걸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공식 교재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가장 매경 테스트 시험에 적합한 빠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약간 욕심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연간의 경제와 경영 강의를 통해 가지고요, 내공을 쌓았던 거를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리고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짱박사 매경 테스트 기본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요 공식 가이드라인 책을 가지고, 가이드북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요게 다 됐으면 심화 내용을 요걸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차차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게, 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매경 테스트 관련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럼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요. 또 이쪽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과거의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신청하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 이것도 봐왔었거든요. 자료도 계속 체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께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개 책만 홈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만 잘 준비하시게 되면 충분히 매경 테스트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또 중간중간에 매경 테스트 관련된 이렇게 뉴스라든가 경제 용어 정리라든가 또 우리가 그때 시시각각의 시사적인 내용, 그것도 시험에 나온다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제가 추가적으로 강의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경 테스트 이 책에 보면 학습 플래너라 해가지고요, 약간 뭔가 알아서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짜서 공부를 하시긴 하겠지만 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차별 학습 목표를 세워가지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이 책 한 권 잘 끝낼 수 있을까? 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공부량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하루하루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일일 학습량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내가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 셀프 테스트, 셀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복습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 효과가 생겨요. 하루하루 내가 체크하면서 미션을 끝냈네 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약간 뭐라고 할까? 목표 달성에 따른 뭔가 희열도 느낄 수 있고요, 성취감도 맛볼 수 있으니까 좀 계획을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요 공부를 하시기를 권장해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하는 건요, 이거 안 됩니다. 약간 뭐라고 할까? 그건 취미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얻기가 쉽지 않고요, 좀 차근차근 지속성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1단계에서는요, 경영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하시면서요, 또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지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단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가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어떤 데이터나 도표나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가, 뭐 사고력 영역이라 할 수 있겠죠. 요게 삼위일체가 되면 어느 정도 기반이 됐고요. 거기다가 최신의 시사 트렌드 관련한 뭐 신문이라든가 이코노미스트지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저널이나 잡지를 같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주차 학습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먼저 경영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기업이란 뭐고, 기업은 왜 생겼으며, 기업과 기업의 경영과 또 조직, 그리고 이 조직관리 이론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인트로 측면을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 행동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3일차에서는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인적 자원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의 여러 가지 이해라든가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일차에 가면요, 기업이 다른 경쟁 기업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가만히 있는다 해서 물건이 팔리는 건 아닙니다. 서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전략, 이 전략은 전쟁, 스포츠 게임에서의 경기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요. 어떤 전략을 세울 때 나 혼자 그냥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합니다. 자, 외부 환경이 변화했어. 내가 과연 그러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내공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그거를 또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내부 환경 분석에는요, 또 뭐 전략적으로 사업부 수준의 전략과 기업 전체 전략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요, 기업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국가에 걸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의 여러 가지 글로벌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뭐 고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케팅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돼서 적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에서는 소비자의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또 마케팅 믹스 등등등 그런 마케팅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학습하게 될 것이고요. 자, 8일차에는요. 아니, 기업이 잘 돌아가는가? 돈을 잘 벌었나? 자금,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지? 그거와 관련된 게 바로 재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무의 상태를 잘 정리한 게 바로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회계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이며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학습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만드는 과정에서 또 원가, 그리고 그 원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원가 관리 회계라고 얘기합니다. 또 더 나가서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뭐 그게 바로 재무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은요, 뭐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채권,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파생금융시장, 파생금융상품 이런 것들까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더 나가서 여기 나와 있는 재무 분석을 할 때 관련한 여러 가지 재무에 관련된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시장 가치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재무 상태와 관련한 정보들이 기업이 얼마나 건전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믿을만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로 긍정적인 시그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제로 들어갑니다. 경제활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의 개별적인 활동 말고요. 국가경제 전체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경제학이라는 경제활동은 어떤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랬을 때 그 선택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희소성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경제, 국민경제 전체에 대해서 다루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이 만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나치게 경제가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경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걸 진단할 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가라는 변수인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실업률이라는 변수인 실업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경제를 진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가 굴러갈 때는요. 여러분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서도요. 내가 뼈와 근육은 튼튼한데 피가 안 돌면 아니 쓰러지는 거죠. 뭐 산소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근육과 몸짱이어도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제 전체에 돈,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폐란 무엇이며 화폐가 어떻게 흘러들어가는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화폐 시장의 여러 가지 화폐 공급, 화폐에 대한 수요, 화폐 수량설이라든가 또 돈이 어떻게 새롭게 돈이 창조되는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7일 차에는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는 것처럼 업앤다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되는 상태와 그리고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상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기 변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때 가만히 놔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누군가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요 호황과 불황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요. 그건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1929년도 대공황 때 등장한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쪽 파트에서는 도대체 경기 변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게 되고 아니 이렇게 정부가 개입해서 안정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가? 예, 그런 것들을 장단기 시점에서 한번 진단하고 그 처방책에 대해서 체크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관련해서는요. 장단기 여러 가지 금리라든가 금융의 중개 역할을 하는 금융중개기관이라는 뭐 은행이라든가 등등등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면서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조정하려고 했던 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여러 가지 통화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4주차에는요. 미시경제 파트로 가게 될 거예요. 거시경제라는 것은 매크로 클 거자를 써서 국가경제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요 미시경제는 작을 미자예요.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바라보듯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요와 공급,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켓이라고 하는데 자, 마켓이라는 게 뭐예요? 그치,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때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라 그러고 파는 사람을 생산자, 공급자라고 하죠. 자, 시장에 내가 물건을 사러 가려고 했는데 원하는 물건이 없어. 그럼 그다음부터 시장에 안 가겠죠. 내가 생산자야.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 강원도 오지 산골짜기에서 가만히 물건을 만들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누가 와요? 안 오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거래를 통해서요. 뭔가 이득이 발생해야지 시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시장이 잘 작동하면 모르겠는데 때로는 작동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때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 자체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는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인 상태를 달성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불안정 경쟁이라고 합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에는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시장 실패와 소득 분배 이거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외에 여러 가지 공공재라든가 공유자원, 우리 환경이 자꾸 오염돼 가지고 지구가 망하면 시장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환경 오염 같은 경우는 외부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전체 국가, 지구인들이 같이 협력, 공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유자원의 문제라든가 외부 효과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평성이라는 게 좀 깨지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자꾸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불평등 관련된 거를 어떻게 정부가 적절한 누진세라든가 사회보장제도 자체를 통해 가지고 좀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보경제학 해가지고요. 요즘은 당연히 정보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보를 갖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정보가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 선택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과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비대칭 정보 하에서의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배운 다음에 25, 26일차 되면요. 이제 국가경제 전체에서 세계경제로 나갑니다. 국제경제라는 표현을 쓰죠. 국가 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그게 수출과 수입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달러나 외화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근데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 바로 환율인데 그러한 환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 27일과 28일 차에는 뒤에 보면요. 예전에 출제되었었던 여러 가지 각종 기출문제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기출문제가 대략 나와 있는데 그 기출문제 문제 있고 해설이 있는데 그거까지만 잘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얼추 한 달 동안 매경 테스트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섭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새로운 학문이나 과목에 접근할 때는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의 도움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요런 내용들이 있구만. 요게 중요하구만. 그걸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엔 사실 강의를 많이 듣는 것보다는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체크하면서 문제 풀면서 궁금한 사항 질문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력이 한층 올라가는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경 테스트란 무엇인지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공부할 것이며 교재는 무엇인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본문의 내용들을 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